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현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대 속의 다이어트 19번째 시간이자 이솝우화 17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소년과 개암입니다. 두 갈씩을 정리하면 우리가 속칭 꼭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흔히 뭐 일석이조를 다르게 말하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고의 경우는 일석이조의 경우는 많지 않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어린 시절 읽은 이솝우화에서는 개암이 아니라 사탕으로 읽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암은 밤과 도토리에 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크기는 그것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병 속에 담긴 개암을 꺼내고 손을 넣은 어린 소년이 한 번에 개암을 잔뜩 움켜쥐고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의 입구, 주둥이가 좁아서 움킨 손을 뺄 수가 없었죠. 움켜쥔 개암을 놓기도 싫고 손을 뺄 수도 없게 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어른이 이렇게 말했죠. 얘야, 손에 잔뜩 쥔 개암을 조금만 내려놓으렴. 그러면 손을 쉽게 뺄 수 있을 거야. 원저에서의 교훈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시도는 금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통찰을 해볼까요? 조금 그러니까 암시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얘기는 이솝우화의 나무 구멍 속의 여우나 탈무드의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농부가 점심으로 가져다가 나무구멍은 굵은 밑동 가운데 생겨난 공간을 가리키는데요. 거기 넣어둔 빵과 고기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개걸스럽게 먹은 여우가 배가 잔뜩 불러서 처음에 배가 홀쭉했을 때 들어갈 수 있었던 틈새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 그리고 포도밭으로 들어가는 울타리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일부러 배를 줄인 다음에 들어가서 포도를 잔뜩 먹은 뒤에 상대적으로 구멍이 좁아져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되자 배가 줄어들길 기다리면서 곤경에 처한 여우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원래 이솝우화에서는 여우는 교활하고 영악한 동물로 자주 비유되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걸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먹는 거 앞에서는 장사 없다. 쉽게 말해서 본능 앞에 무릎을 꿇은 이성과 지혜라고 할까요? 뭐 그런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10원에 크림빵 1개, 핫도그 1개를 사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의 유머가 생각납니다. 10원을 잃어버리고 구슬피 울고있는 아이에게 지나가던 어른이 안타까워서 그 연유를 묻고 달래기 위해서 10원을 주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려는 순간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어른이 묻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잃어버린 10원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더 큰 소리로 우는 거지? 내가 아까 10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저씨가 주신 10원을 합해서 20원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겠죠. 다 아시겠지만 아이는 다른 10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다른 10원을
더 얻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우리 속담과 비슷한 의미로 중국에서는 물고기와 곰발바닥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곰발바닥이 훌륭한 식재료로 쓰이는 이유는 속설에 곰이 겨울잠, 그러니까 동면할 때 생명 유지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발바닥에 영양분을 저장한다는 그런 이론에 근거한 것이죠. 따라서 자연 상태의 곰이 아니라 발바닥이나 웅담, 쓸개, 곰의 쓸개죠. 를 위해서 사육하는 곰은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물고기와 곰발바닥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의미는 맹자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 속뜻은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먹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건강과 체중 유지를 위해서 진한 맛을 버리고 담백한 맛을 취하라는 의미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농후라는 말은 진하다라는 의미고 담백이라는 말은 옅다라는 의미입니다. 흰 종이에는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만 짙은 색의 종이에는 그릴 수 있는 그림과 색깔이 한정되어 있죠. 처음부터 강한 맛의 음식에 길들여지면은 담백한 맛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백한 맛에 길들여져 있다면은 강한 맛에 쉽게 이끌리지 않고 다시 담백한 맛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겠죠. 식탐은 그 음식이 가진 매력 또는 끌림, 좀 더 심하게 강한 표현을 하자면은 마성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악마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 마성 때문이죠. 기존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전 입맛 그대로 맛있는 것을 양껏 먹고 살이 찌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이 당질을 양껏 먹고 혈당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얘기죠. 위에 어린아이가 움켜진 개암을 놓기도 싫고 손을 뺄 수도 없게 되자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양의 문제에 귀결됩니다. 과도하게 먹지 않으려면 그 음식의 맛에 주목해야 되겠죠.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은 그 과도함을 줄이기 위해서 먹다가 중간에 멈추기가 쉽지 않죠. 배부른 와중에도 디저트 섭취가 가능한 이유는 그 달콤함에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어로 디저트를 갖다가 디엔디엔이라고 달콤한 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담백한 것들을 많이 먹기 쉽지 않습니다. 가령 맥주를 잘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 맥주 1000cc는 가볍게 마실 수 있지만 맹물 1000cc를 같은 속도로 먹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토끼. 여기서 두토끼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이나 당뇨인 사람이 진하고 달콤한 음식을 양껏 먹고 마시면서 살이 빠지기를 바라거나 혈당이 무리 없이 관리되기를 바라는 욕심을 가리킨다라고 봐도 되겠죠. 두토끼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욕심을 버렸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뜻밖에도 참맛의 의미와 건강이라는 두토끼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에서 맹자에서 말하는 속뜻은 의리와 생명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을 때라는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리도 취하고 생도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맛도 마찬가지로 둘 다 취할 수 있다. 건강과 맛도. 그런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은 개인적이고 또한 상대적인 것이라는 내용의 이솝우와 18번째 이야기 시골주의와 서울주의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